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엑시옴 개요입니다. 우리는 엑시옴에 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살펴볼 것이며, 그 후에는 특정 주제와 사용 사례, 그리고 더 고급 예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엑시옴, 소스, 형태를 설정해 봅시다. 우리가 몇 가지 엑시옴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예제에서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소스 형태입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엑시옴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편의상 몇 가지를 변경하겠습니다. 2. 서번트. 여기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갑니다. 네, 좋아요. 이제 엑시옴 소스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할 것이지만 여러분의 소스인 사용자 정의 VDB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로 워크플로우에 익숙하다면 엑시옴은 파이로의 모든 명령 규칙을 가져와서 사용할 것입니다. 엑시옴에는 우리가 곧 이야기할 몇 가지 특정 명령 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소스 설정에서는 밀도, 온도, 연료를 소스하고 있으며 압력은 소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력은 본질적으로 확장입니다. 이 값을 100으로 설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압력을 3으로 설정하면 10으로 설정했을 때 어떻게 부풀어 오르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0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압력은 파이로에서 발산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나중에 시뮬레이션, 특히 폭발을 위해 필요한 폭발적인 요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스, 영양, 충돌 등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펴볼 것이며 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스, 형태가 입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테스트 장난감이나 플리피를 적절히 가져올 수 있으며 그 형태를 그대로 취하지는 않지만 회전과 같은 측면에서 조정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것들은 원시, 형태일, 모든 것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요. 만약 당신은 플리피가 실제로 소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VDB로 변환해야 합니다. 다각형에서 밀도를 만들고 여기에 연결하세요. 이제 온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밀도를 온도로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병합하고 함께 소스를 만드세요. 이제 당신의 플리피가 소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파이로 워크플로우를 살펴볼 것이고, 여러 가지 예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잘 작동할 것입니다. 기본 소스 형태를 연결하고 입력을 비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삼각형으로 돌아왔고, 사실 저는 구체가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변형할 수 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를 사용하여 발사기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이즈를 사용하면 노이즈가 곱해져 구 형태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사용하세요. 노이즈로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훨씬 더 흥미로운 형태를 제공할 것이며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속도 노이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스의 초기 속도를 추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으로 가고 이 값을 0.5로 설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좀 더 흥미롭게 보이는 무언가를 얻고 형태를 분해합니다. 좋아요. 우리는 힘도 있으므로
방향성이 이 경우 가장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상당히 많이 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고 10으로 두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꽤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 영향을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보죠. 이것을 발상이 영향으로 이름을 바꾸고 두 개를 합쳐봅시다. 이것을 비활성화하고 회전, 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여기 작은 화살표가 보이고 이것을 영향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변할 것이고 이것을 실린더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위로 밀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향력은 소스만 입력하고 있으며 온도나 연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속도에서만 소스를 가져오고 영향 필드는 여기서 제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값을 1로 설정하면 우리의 영향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좀 과하니까 그냥 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네이도 같은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전이나 다른 어떤 속도 대신에 우리는 다른 유형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9로 돌아가 봅시다. 크게 만들어 주세요. 올려보세요. 그러면 연료의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압력을 살펴봅시다. 그러니 이 값을 3으로 설정해 봅시다. 여기에서 그것이 우리의 구체에 닿을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1로 가보면 압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기가 약간 부풀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값들을 애니메이션화하거나 들어오고 나가는 위치를 애니메이션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멋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고 훌륭하지만 사용자 정의 방출기를 사용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현재 우리는 여전히 소스 형태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를 선택하여 조금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각형에서 이 VDB를 빌려옵시다. 밀도를 조금 변경해야 합니다. 영향. 과 영향 필드는 여기서 모든 영향력을 위한 마스크 또는 활성화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영향 필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압력 필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을 영향, 압력으로 이름을 바꿉시다. 이것이 또한 명령, 규칙입니다. 영향 필드와 압력 필드가 필요합니다. 영향 필드나 온도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명령 규칙 요약 노트를 올릴 예정이며 우리는 규칙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합쳐야 하고 이전에 가졌던 것과 비슷한 결과를 기대해야 하지만 대신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력을 반전시켜야 합니다. 아크시옴 소스 형태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압력을 반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볼륨, 랭글을 만들어 봅시다. 곱하기는 정확히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이제 동작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모든 것을 바깥쪽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명명규칙이 이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온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작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고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음의 온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를 치면 온도가 음수로 변하고 드라이 아이스와 같은 효과를 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애니메이션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형을 해봅시다. 여기서 너를 하나 놓아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더 많은 애니메이션. 좋아. 한번 보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작동은 하지만 우리는 그냥 놓쳤습니다. 그러니 D를 변경합시다. 좋습니다. 이제 압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랜덤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요. 하지만 필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꽤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볼륨을 확장하고 여기에 음의 온도를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속도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자. 그리고 속도를 생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봅시다. 포인트 소브를 조금 더 많이 배치해 보겠습니다. 변형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속도 필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영향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속도 필드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influence B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값을 초기화합시다. 그리고 속도에 10을 줍시다. 아마도 너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예. 좋아요. 잘 작동하네요. 거의 충돌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속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으로 충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그들에게 압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개요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원한다면 같은 작업을 하되 영향 필드 대신에 이를 정확히 충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충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전히 압력 충돌 값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세요. 이제 충돌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R 이걸 좀 더 멀리 애니메이션화 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잘하고 있어, 그래. 자, 이렇게 충돌을 처리하는 거야. 이제 충돌이 발생하면 여기에서 속도에 대한 몇 가지 필드가 있으며 온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예요.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거나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거나 입력하실 수 있어요. 엑시옴,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어느 도시 출신인가요? 라고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워크숍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비디오에서 진정으로 가치를 얻고 계신다면 콜리전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저희는 콜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돌 온도라고 부르고 합치고 연결한 다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미쳐봅시다.
음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래로 밀어낼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충돌과 함께 온도를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좀 지나치게 극단적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끌어올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알 수 있도록 그것도 존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엑시옴 소스 형태로 충돌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상하는 것과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충돌로 설정할 것입니다. 고유 속도는 조금 낮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운데에 놓읍시다. 잠깐만. 그리고 연결하세요. 이것을 비활성화하세요. 이제 우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향구와 함께 같은 방식으로 온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온도를 0으로 설정했나요? 옵스, 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조금 더 밀어줘야 하거나 음수로 가면 그것이 굴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온도를 조금 더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이를 싱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침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 밀도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펌프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이것을 다시 경계상자로 변경합시다. 너무 크지 않습니다. 펌프가 할 일은 우리가 지정한 영역을 미리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뮬레이션은 희소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당신이 보는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영향을 사용하면 우리의 복셀은 처음부터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이제 이 경계 상자를 미리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훨씬 더 느려질 것입니다. 조금 더. 나는 거의 이걸 사용하지 않지만 당신이 알 수 있도록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메라 프로스텀도 설정하며 그것은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카메라를 연결하면 밖으로 나가서 카메라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카메라 위치를 복사합시다. 가져오세요. 이제 카메라가 여기 있었고 그 프로스텀에 따라 잘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기준으로 싱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최적화와 시간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소스 형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VDB를 사용하여 기본 방출기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솔버의 실제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솔버에 들어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방출기가 여기 있는 모든 설정만큼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폭발 방출기를 살펴볼 때 방출기 자체가 당신의 폭발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제 기본 0이 굴뚝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단계, 먼저 주요 탭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시작 프레임, 이게 꽤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제 프레임 10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설명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서브 스텝입니다. 우리는 특히 불과 관련하여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솔버를 위해 좀 더 많은 서브 스텝이 필요합니다. 서브 스텝은 본질적으로 이 녀석들입니다.
프레임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 서브 스텝을 설정하면 솔버가 프레임 사이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더 높은 정밀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방출기에 적절히 잘 사용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고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D가 필요하고 Z로 넘어갑니다. 더 빠르게 가봅시다. 중간에 스텝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브 스텝을 증가시키면 그 스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방출기에서 서브 스텝을 사용하고 싶을 때의 경우입니다. 정말 좋아요. 이것으로 이제 6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말씀드리자면 시뮬레이션을 리셋할 때는 컨트롤 키와 위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다. 1로 돌아가야겠네요. 시작하자. 좀 더 압력이 필요해. 멋지고 풍성한 영이 굴뚝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거의 항상 반사 단일 단계 모드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모드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은 문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진 결과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사 단일 단계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추천합니다. 분할 크기는 우리가 가질 보셀의 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1과 같은 값으로 간다면 복셀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기본값인 0.5로 가면 복셀 수가 조금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셀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항 아래에 실제 복셀 수가 표시됩니다. 세부정보 탭에서 우리는 실제로 여기에서 700만 개의 활성 복셀을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고 있는 250만 개가 아닙니다. 6으로 가고 압력을 조금만 더 높이겠습니다. 하나 더 많은 부피입니다. 네. 아마도 우리의 온도가 괜찮아서 더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좋네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복셀의 수를 지정하는 복셀입니다. 본질적으로 엑시옴 솔버가 예약할 복셀의 수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할당된 메모리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메모리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로 가기. 그냥 리셋하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200만 개의 복셀을 시뮬레이션 할 경우 필요한 메모리 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최소 1억 개를 시뮬레이션 할 것이라면 엑시옴은 그 메모리를 할당하고 대략 5기기비의 VRAM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윈도우에서 VRAM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윈도우 키와 D를 동시에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능 탭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탭을 고정해 두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대 VRAM 용량의 29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RTX 309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약 9GB입니다. 그래서 7에서 8 또는 12GB의 메모리가 있다면 약 2억 개의 박스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 VRM의 절반입니다. 400백만으로 간다면 대략 18 아니면 19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500으로 점프하면 제 VRAM이 최대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지금 제 GPU에서 약 5억 개의 복셀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VRAM이 100% 가득 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단지 시뮬레이션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므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엑시옴이 할 일은 여기서 값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솔버 아래에서 복셀 한 개 동작을 볼 수 있으며 그 한계에 도달하면 복셀이 연전2만큼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이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능적으로 보면 그는 아니 당신이 지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셀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걸 늘려야겠군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미리 그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은 좋은 연습입니다. 당신은 더 적은 오류를 경험하고 같은 작업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진행하면서 복셀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는 디스코드 페이지가 있으니 여러분을 환영하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엑시옴 주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후디니 관련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우리의 API가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CUD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UDA는 본질적으로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VRAM이 부족해지면 예를 들어 이 경우 시스템 램으로 오프로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VRAM에서 실행될 때 우읍 하면서 RAM을 메모리로 가져가고 오프로드 할 것입니다. 그래서 CPU로 전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꽤 똑똑하네요. 오픈GL을 사용하고 있다면 제 엔비디아 카드와 함께 잘 작동할 것이며 AMD 그래픽 카드와도 잘 작동할 것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VRAM을 소진하면 CPU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탈도 있습니다. 저는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맷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Max M2 울트라 또는 Max가 92GB의 VRAM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미친 수치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GPU만으로 얼마나 많은 수십억 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 이후로 메탈은 애플 제품을 위한 것이고 CUDA는 엔비디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CPU 또는 GPU를 지정할 수 있으며 두 개의 GPU가 있는 경우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루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싱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필드와 속도를 소싱하고 있으며 기본 소스 필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탭은 충돌 탭이었고 이것은 영향 탭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영향도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속도와 함께 우리는 현재 속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주입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끌어오기 또는 혼합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풀은 특히 인플루언서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예시를 통해 그 작동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예제에서 속도가 시뮬레이션에 주입되기를 원하는 시간 단계나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임 단계는 프레임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조금 그 다음은 시간 단계입니다. 프레임 단계는 매 프레임마다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속도가 조금 미쳐버릴 것입니다. 여기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저는 보통 이것을 프레임 스텝으로 설정한 다음 여기 아래로 밀어 넣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더 폭발적인 속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싱입니다. 여기에서 VRA임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VRA임을 완전히 비우고 싶다면 확실히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한 후 다시 활성화하면 됩니다. 이것은 프로팁입니다. 시뮬레이션 탭에서 시간 비율이 있습니다. 자명하게도 이 값을 2로 설정하면 모든 것이 배가 됩니다. 모든 힘이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의 방해 요소가 꽤 미쳐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화제에 좋습니다. 반대로 설정하면 슬로우 모션 필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느린 동작으로 물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힘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방해 요소는 훨씬 더 높아야 하지만 여전히 느린 동작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로 돌아가자. 그게 정말 뭐였지? 정확히 네,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확산. 저는 그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흐림입니다. 냉각 속도는 당신의 속도, 즉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냉각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온도를 출력하지 않지만 출력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온도를 출력하고 이를 시각화하고 싶다면 파이로, 베이크, 볼륨으로 갑니다. 그리고 불을 통해 시각화해 봅시다. 웁스, 산란 필드를 해봅시다. 산란 필드를 이것을 20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748로 설정하세요. 이제 모든 것이 조금 느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란 필드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것을 3으로 설정하면 온도가 훨씬 더 빨리 냉각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도만 보이고 이제 여기에서 10의 온도를 더 추가하면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온도 출력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냉각 속도입니다. 이 값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온도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온도를 확산시킬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본질적으로 온도를 흐리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믿기지 않으신다면 해봅시다.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흐리게 될 것입니다. (0.1은) 기본값이며 제가 보통 사용하는 값입니다. 부력은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만약 다시 3으로 설정하면 온도가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중력은 우리가 아는 중력이 하는 모든 일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바람도 꽤 그렇습니다. 바람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바람이 하는 것들을 할 것입니다. 매우 좋아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모든 필드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가면 바람에 더 많은 난기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여기서는 이걸 2로 설정합시다. 그리고 제어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Y축에 놓아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그게 뭐죠? 약 15m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5에서 15m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바람을 천천히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더 추가하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곡선을 만들었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조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새로 가봅시다. 웁스. 이것을 선형으로 되돌립시다. 이제 두 번째로 가봅시다. 그러면 바람이 점점 더 많이 도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홀을 그릴 것입니다. 아주 멋지네요. 이제 바람이 생겼습니다. 힘은 바람과 유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3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바람 대신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힘의 학력이 많은 것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값이 꽤 강하지만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둔하게 느껴지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것은 학력이 하는 일을 할 거야. 그것이 할 일이지. 점도가 0이라면 점도는 좋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도를 1로 설정했습니다. 만약 0으로 설정하면 기본적인 연기 유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으로 설정하면 드래그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담배 영이, 유형의 효과와 우리가 더 추가하면 더 많은 것들, 소산,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마도 더 큰 난기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난기류 번호 2로 가봅시다. 하나, 둘, 또한 비활성화되면 컨트롤이 비활성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스케일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5으로 가봅시다. 아마도 과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높은 부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촛불의 작은 연기, 나 담배 연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이제 우리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내가 그것을 비활성화하고 더 높은 소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또한 정말로 또 다른 좋은 점입니다. 난기류는 밀도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낮아질수록 난기류는 이걸 잠시 뒤집어 볼게요. 우리의 난기류. 웁스. 사실 이 부분을 뒤집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의 난기류는 밀도에 따라 감소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모습을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잘 시각화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밀도를 많이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난기류가 그 밀도에 의해 확대되기 때문에 미쳐 날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세요. 하지만 난기류와 교란이 있을 때 우리는 특정 제어 필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난기류로 가봅시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방해. 사실 이 녀석으로 해봅시다. 자, 웁스. 알겠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보기에는 끔찍해 보이지만 여기 밀도에 대한 컷오프 필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너무 낮아지면 방해를 멈추게 됩니다. 이는 난류가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방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밀도 지역에서 방해가 발생하는 것은 가장 원치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어 필드를 사용하고 이를 속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아무것도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만 방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약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충 보고 있습니다. 대충.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끝부분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섯 모양을 깨고 싶을 때 보통 그곳에서 방해를 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 제어 필드를 어떻게 시각화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리, 볼륨 시각화 도구를 여기 연결합니다. 현재 우리는 밀도를 시각화하고 있지만 속도에 대해 시각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밀도에 대해 작업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느낌으로 변경할 수 있고 벡터 크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 추가하고 있는지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속도 시각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매개 변수를 복사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베이 참조. 그래서 이 범위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입력하는 내용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단지 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만 좋아하고 이제 우리는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보자. 우리는 여전히 방해하고 있지만 이제는 안쪽으로만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런 것처럼 그런 것 이제 우리는 껍질만 방해하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멋진 부풀어 오른 방해 요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합니다.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영역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동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방해, 안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와 난기류가 있는 이유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들을 혼합하고 싶기 때문에 또 다른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블록 크기를 2배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 블록 크기는 우리의 분할 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분할 크기인 0.06에 D를 곱하면 0.12가 됩니다. 6에 2를 곱하면 0이 됩니다.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보통 이 값을 1로 설정하고 이 값을 t로 둡니다. 이제 두 가지 방해 요소가 모두 작동하고 있으며 다시 말해 컷오프 필드에 의해 밀도가 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밀도를 다시 지정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어떻게 시각화합니까? 부피를 설정하고 밀도를 말한 다음 값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는 밀도가 이미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하나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4로 설정하면 멋진 경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1에서 4까지. 이제 이 방해 요소를 실제로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또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역 방해 요소로 아마도 너무 많을 것입니다. 모든 난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며 모든 제어 필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한 구속이 있으며 이것은 속도 필드에 대한 작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말 미쳐보자. 이건 모든 것을 너무 제한할 거야. 이건 안개나 안개 같은 효과에는 확실히 좋지만 너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 거야. 부서 크기. 지금까지 우리는 꽤 큰 부서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낮추면 훨씬 더 좋은 볼륨을 얻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출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시뮬레이션이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이제 오픈GL이 바이오포트를 시작하면서 약간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500만 개의 복셀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괜찮아 보이지만 엑시옴의 전체 속도를 되찾으려면 발상이를 캐싱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뷰포트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엑시옴의 실제 속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꽤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약 1억 개의 복셀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꽤 높은 해상도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꽤 고해상도입니다. 캐시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현재 이 정도 속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고해상도입니다. 하지만 악시옴은 특별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낮은 분할 크기에서도 멋져 보입니다. 비전 크기에서도 멋져 보입니다. 아마 우리가 많은 방해 요소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건 아직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뷰포트에서도 시뮬레이션이 꽤 좋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세부 사항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형태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꽤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너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방해 요소가 아니라 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2000만 해상돼서도 엑시옴은 매우 아름답게 보일 것이며 이렇게 멋진 시뮬레이션을 매우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시옴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후속 예제에서는 다른 영역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해 봅시다.